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요즘 크립토 마켓에서 가장 자주 의미 있는 호재성 정보를 전해오는 곳은 단연 리플입니다. SEC와의 소송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창사 이래 최대치 규모의 호재를 몰고 다니는 게 요즘 리플의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전해진 소식은 XRP의 P2P 월렛인 XUMM, XRP를 법정화폐로 변환하는 기능과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네덜란드 금융당국에 등록을 마쳤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덜란드는 암호화폐 규제 스탠스가 워낙 명확한, 강력한 나라 가운데 하나여서 오죽하면 과도한 규제로 업계 불만을 사기도 했던 곳입니다. 지난 여름 바이낸스를 향한 압박이 글로벌하게 진행됐을 때도 가장 먼저 자국 서비스를 중단해버린 곳도 바로 네덜란드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가상화폐와 피아트 통화를 연동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겠다, 이런 스탠스를 리플사를 향해서 보인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건 XRP의 기술적 경쟁력 말고는 별달리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얼핏 보면 XRP가 암호화폐를 법정화폐와 연동시킨다라는 게 뭐 그렇게 특별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맥락을 살펴보면 이건 CBDC 이슈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자국의 법정화폐를 XRP와 매칭시키는 서비스를 받아들이면서 추후 XRP는 네덜란드의 CBDC 서비스의 핵심 주체가 될 가능성이 있을 뿐더러 국경 간 송금을 넘어서 각국 중앙은행의 CBDC 송금 과정에서 XRP가 브릿지 통화로 사용되는 아주 그럴싸한 비전이 현실화되는 것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어떤 전략을 추진할 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든 아니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든 두 가지 전략을 함께 추진하는 상황을 우리는 보통 투트랙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요즘 리플사의 전략적 접근은 너무 시스템적으로 다채로워서 몇 가지 전략인지 구분하는 것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국경 간 송금이라는 기본 컨셉에서 확장해서 NFT, CBDC, 법정화폐 연동 등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N개의 전략을 추진하는 N트랙 전략,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리플이 미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에서 환대를 받는 상황이 가장 불편한 곳은 아마도 미국 SEC일 겁니다. XRP가 실체가 없는 존재라고 소장에 못 박을 정도로 덜컥 소송을 제기하고 왜 XRP가 증권인지 아직도 입증을 못해서 증거 확보를 하고 있으니 결과적으로는 설마 했는데 진짜 무지성 소송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트위터 등을 중심으로 부쩍 소송 합의 전망, 루머,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SEC가 원하는 것은 벌금이고 SEC가 패소할 가능성보다는 합의할 가능성이 훨씬 높고 합의의 전제는 벌금이라는 것, 또 리플이 미국 밖에서 너무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된 전망에다가 희망까지 섞이면서 나름의 루머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과거 이오스 소송 사례를 기준으로 2,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00억 원 수준의 벌금을 내고 합의할 거다, 이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 합의가 될지, 또 얼마의 합의가 될지, 이런 디테일한 결과를 지금 예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리플사가 너무 긍정적인 퍼포먼스를 최근 잇따라 보여주고 있는 만큼 미국이 나서서 리플의 날개를 부셔버리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플 네덜란드 이슈와 관련된 맥락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과 XRP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시는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네덜란드 이슈의 중심에 선 것은 숨 월렛입니다. XRP 레저 랩스의 숨 월렛 개발사인 인테그레이터가 네덜란드 중앙은행의 법인 자격으로 성공적으로 등록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XRP 레저 랩스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우리는 숨 월렛의 개발사 인테그레이터가 네덜란드 중앙은행에 성공적으로 등록했다라는 점을 발표해서 자랑스럽게 느낀다. 이건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트레이딩하는 과정에서 모든 규제를 완전히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숨 월렛은 XRP 전용 페이먼트 플랫폼입니다. 단순히 XRP를 보관하는 차원의 월렛이 아니라 사용자가 법정화폐와 가상화폐를 모두 지갑 계좌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은행의 간섭 없이 지갑에 있는 법정화폐와 가상화폐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은행에 굳이 안 가도 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숨 월렛은 이런 모토를 가지고 세상에 등장했는데 이게 2019년 7월의 일입니다. 이미 2년 전부터 리플사는 이런 큰 그림을 그려놓고 실행해 왔다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네덜란드 중앙은행이 숨 월렛을 합법적인 금융상품으로 받아들이면서 네덜란드 사람들은 숨 월렛을 통해 XRP와 법정화폐를 자유롭게 변환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내에서는 한두 줄 정도로 아주 간단하게 보도가 됐지만 사실 이건 리플과 XRP 레저 랩스의 입장에서는 생태계 확장과 비전의 측면에서 엄청 의미가 큰 이슈입니다. XRP 레저 랩스의 설립자인 위트스 윈드는 이번 이슈는 전체 XRP 에코시스템 모두에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네덜란드 중앙은행 등록을 통해 우리는 곧 숨의 법정 진입로를 추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네덜란드 사용자에게만 해당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기능을 더 광범위하게 펼쳐날 수 있다. XRP 레저 랩스는 XRP 레저 기능을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숨 앱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위트스 윈드의 이 같은 발언에는 리플이 추구하는 방향성의 맥락이 모두 함축돼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네덜란드에서 XRP와 법정화폐가 연동되는 상황을 규제 준수를 통해서 뚫어냈고 이걸 세계 각국으로 펼쳐낼 것이다. 이렇게 XRP 레저는 전 세계인들의 일상적인 사용 공간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다소 공식적인 느낌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XRP 레저가 이런 엄청난 성취를 이룬 곳이 네덜란드라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정부 핵심 관계자가 대놓고 자국에서는 암호화폐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강한 규제를 상징하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비교적 암호화폐 초기 시기라고 할 수 있는 2019년부터 정부가 규제 감독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 모두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부담시키려고 했을 정도로 규제 권한은 정부가, 규제 비용은 기업이 이런 스탠스를 보여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규제가 너무 빡세다 이런 불만들이 업계에서는 팽배했습니다. 지난 여름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바이낸스를 탈탈 털려고 했던 시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자국의 바이낸스 서비스를 중단시켜버린 곳도 바로 네덜란드였습니다. 이런 네덜란드가 XRP를 법정화폐와 연동되는 리플의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만큼 추가적인 의미를 생각해볼 여지를 제공해줍니다. 다른 주체도 아니고 네덜란드 중앙은행이 국경 간 송금의 국제적 상징이고 이미 여러 정부와 CBDC 협업을 하고 있는 XRP를 오케이했다는 것은 네덜란드 CBDC 이슈와 연결지어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네덜란드 중앙은행 DNB는 CBDC를 잘 개발하겠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CBDC 개발을 주도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유럽연합에서 CBDC 리더가 되기 위한 야심을 공개적으로 밝혀오기도 했습니다. 2020년 DNB는 현금은 더 이상 왕이 아니다. 각국의 현금 사용은 몇 년째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중앙은행은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형태의 화폐를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CBDC의 강점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만약 유로 시스템이 CBDC를 포함해 실험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면 DNB는 이를 주도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네덜란드가 새로운 금융혁신을 실행하기에 적합하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신들이 나서서 유로존의 CBDC를 주도하겠다, 리드하겠다 이런 야심을 드러냈던 겁니다. 그리고 1년 뒤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리플과 CBDC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XRP의 고유 지갑인 숨 월렛과 법정화폐를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리플의 기술력을 받아들인 것이고 여기에는 네덜란드 중앙은행의 CBDC에 대한 열망과 리플의 CBDC 기술에 대한 신뢰가 깔려 있다라는 점도 느낄 수 있습니다. 리플랩스는 화이트페이퍼를 통해서 CBDC 간 연결은 XRP가 제격이다 이런 점을 적시하면서 국경 간 송금에 있어 개인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의 CBDC에 대한 기술력을 대놓고 공표해 왔습니다. 부탄 등 여러 중앙은행들과 CBDC 파트너를 맺고 기술력을 제공하는 것도 이미 리플에는 이런 기술력이 구현돼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와 중동에서 국경 간 송금의 상징으로 리플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또 잘 구현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유럽의 CBDC 리드 과정에서 XRP가 굉장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사실 미국 빼고는 전 세계 수많은 나라와 기업들이 수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리플의 송금 시스템과 XRP 그 기술력입니다. 이런 상황이 무척 많이 매우 불쾌하게 여겨질 곳은 아마도 전 세계에 딱 한 곳, 미국 SEC일 겁니다. 사실 SEC가 주장하는 것도 리플의 기술력이 미비하다라는 게 아닙니다. 증권인데 왜 등록을 안 하고 증권으로 팔았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니들 문 닫아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잘못했으니까 벌금 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통상 SEC의 소송은 90% 이상이 합의로 마무리가 되는데, 여기서의 합의는 서로 좋은 게 좋다고 악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액수의 벌금이 합의의 전제로 깔립니다. 그래서 세간에서는 SEC 소송의 본질은 결국엔 기업들에게 합의금을 삥 뜯는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리플이 미국 밖에서 워낙 뜨겁게 잘 활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리플을 더 억압해서 미국에 좋을 건 없다, 이런 말들도 이제는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리플 입장에서는 근거지를 기왕이면 미국에 두고 싶다고 밝히곤 있지만, 여차하면 리플 본사를 유치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국가들 가운데 선택해서 날아가 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부쩍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더 많아진 것 같고, 어느 정도의 근거를 갖춘 전망과 또 여기에 희망 회로가 더해진 다소 근거 없는 루머까지 확대돼서 번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들은 많은데 일각에서는 2,400만 달러 정도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안 자체가 완전하게 동일하진 않지만 과거 이오스 소송과 비슷한 측면이 존재하는 만큼 당시의 벌금 2,400만 달러가 기준점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300억 원 정도의 규모인데, 만약 이 정도 돈으로 소송 이슈를 완전하게 떨쳐버릴 수 있다면 리플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쓸만한 가치가 있는 그 정도 규모의 돈이 아닐까, 벌금이 아닐까, 합의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리플이 소송에서 완승을 하면 참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런 분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SEC의 규제권이라는 것이 워낙 막강하고 또 상징적인 측면이 존재하고, 이게 너무 강해서 대놓고 뻘짓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또 이게 너무 약하면 시장이 교란되거나 사기꾼들이 판칠 수 있기 때문에 대체로 소송으로 가도 엄청난 수준의 벌금을 전제로 합의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리플 입장에서는 SEC가 비증권 인정 안 하면 합의는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리플의 비전적인 측면에서 워낙 중요하고 또 분위기가 좋은 단계라서 조금 자존심 상하더라도 빨리 소송 딱지를 떼어버려야 한다는 압박이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2022년 1월에 엑스퍼트 디스커버리가 잘 마무리되고 1월 말쯤 합의 수준으로 판결이 나오면 SEC는 규제권이라는 모양새를 갖추게 되고 리플은 투더문이라는 실리를 갖추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 서로 윈윈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갈링하우스가 말 그대로 진짜 빡돌아서 대법원까지 간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또 몇 년을 SEC의 발목을 잡혀야 하기 때문에 CEO로서는 실리를 좀 더 따져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트위터에서 요즘 돌고 있는 건데, SEC와의 소송이 잘 마무리된 뒤에 XRP의 상황이 이렇게 될 거라는 희망회로가 꽤 극단적인 수준으로 담겨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35,000달러인데도 이렇게 헐값인데도 사려는 사람이 없고, XRP는 가격 표시도 없는데 장사 지는 상황으로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리플 소송 이후에 비트코인이 35,000달러에 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만큼 XRP가 지금 소송으로 인해서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려는 그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최근 리플과 관련해서 말 그대로 초대형 호재였던 것은 유동성 허브 구축 소식이었습니다. XRP 레저에 XRP뿐만 아니라 주요 암호화폐들을 함께 수용해서 사실상 암호화폐 거래소의 기능까지 펼쳐내겠다라는 겁니다. 누가 상장 폐지를 하든 말든 이런 것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플랫폼 위에 충분한 유동성을 구축해서 가격 변화, 시세 변화에 큰 충격을 주지 않겠다라는 아주 전략적인 의도가 깔려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각국의 국경 간 송금의 주체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 NFT 생태계 확장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지금의 리플은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트렌드를 수용하고
접목시키고 확장해가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년 뒤에 어떤 결과로 이게 다 펼쳐질진 모르겠지만 리플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기술력과 야심은 참 전환기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기에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랜 시간 XRP의 비전을 바라보고 버텨오셨던 장기 홀더분들에게는 다소간의 위안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